자, 최백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다정해지신 거예요? 여기만 오면 그래요. 자, 오늘은 뭘까? 국힘당하고 법인세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이제 예산안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세금은 절대 원칙 두 가지가 있죠. 공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득이 많을수록 좀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여기 공평성에 관련된 거죠. 국세청에 들어가게 되면 국세통계연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공제 같은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세금에 대비해가지고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하고 법인세만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3년도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한 27.6%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15%로 2배 정도 증가했죠. 법인세는 그에 비해서 2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을 법인세 감소가 그만큼 혜택을 본 거예요. 법인세가 그동안 쭉 이렇게 인하돼 왔는데 여기에 또 이제 인하를 해주자는 것이, 더군다나 3천억 원 이상 버는 100여 개 안팎의 대기업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맞는 거냐. 지난 20년 동안에 근로소득자들이 부담을 계속해서 떠맡아 왔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기재부가 이제 매달 재정 동향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10월달 기준가가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경안을 편성을 했었잖아요. 갑자기 초과세수가 한 53조 정도가 더 거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그전에는 못 준다, 돈이 없어 그랬는데 네. 갑자기 윤석열 정부 출범하니까 초과세수가 툭 튀어나왔죠. 대통령 선거 이전에 2월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막 이제 논쟁이 있었었죠.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근데 뭐 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53조 원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모피아들에게 장난질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53조 3천억 원 정도를 추경안을 편성을 했었었죠. 더 발생할 거다 제가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한 30조 원 이상의 초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볼 때는 한 84조 원 정도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올해 다 합치면. 네.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모피아들의 장난질입니다. 세수가 거칠 것을 적게 예측을 하게 되면은 지출을 많이 편성을 못 해요. 돈이 얼마 안 거치는데 어떻게 돈을 쓰냐, 이렇게 지출을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장난질을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추계할 때 그러면 또 거짓말 한 거냐? 그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이제 5월 달에 초과세수가 더 생길 거다고 봤던 이유는 뭐냐면요. 올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인플레가 된다는 얘기는 1,000원짜리 상품을 소비를 하게 되면 100원은 10%를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도 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국가 채무를 줄이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가가치세가 많이 증가했어요. 인플레이션 효과죠. 기업들은 상품 가격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올해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한 45조 정도 더 거칠 예상인 거죠. 월급쟁이들은 소득은 안 올랐으니까는 세금이 더 낼 건 없죠.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많이 늘므로써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증가한 거죠. 그만큼 물건값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더 낸 거죠.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상품 가격에다 반영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해소를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법인세가 저렇게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 세율은 안 변했었으니까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모든 부담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더 많이 부담이 간 거예요. 세금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근데 교수님 오늘 어디로 가시려고 이 얘기를? 아니 그래서 예. 올해 이제 초과세수가 84조 원 정도가 예상하는 상황 속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공평성에 맞다는 얘기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84조 정도라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이율 배반적인 게 뭐냐면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해요. 법인세를 특히 가장 많이 돈 버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깎아주게 되면 재정 세수에 굉장히 타격을 봅니다. 5년 동안에 한 60조 이상 줄어들 거라고 기재부 스스로도 예측을 했듯이. 근데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도 계속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한 50%가 될 거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초과세수 부분을 빼고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포함시켜서 계산하게 되면은 46.7%가 됩니다. 50%가 아니라. 올해 초과세수 발생할 것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니까는 이게 46%도 안 돼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45.8%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50%가 넘는 국가 채무를 발생시켰다. 추가 세수를 다 반영해서 계산해 봤더니 실제로는 45.8%밖에 안 되더라. 작년이 48% 정도였었거든요. 그 보수 중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낭비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네. 예. 그런데 이제 2차 추경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5월 달에 2차 추경한 거는요. 그것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올해 말에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너무 커져서 윤석열 정부가 줄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네. 문재인 정부는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다. 6월 달부터 992조에서 1,439조 정도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년 정도 사이에 한 50조 정도 가깝게 증가를 한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작년보다 국가 채무를 줄였는데 느렸다고 거짓말하고.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에서 1,000조 원이 넘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떠들어대요.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요. 그런데 이게 1,000조 원 밑으로 내려갔어요. 초과세수를 안 빼고 계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1,000조를 넘긴 건 윤석열 정부에서 넘은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국가 채무가 이렇게 많이 생긴 상황 속에서 여기다 법인세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하는 얘기가 노인 일자리도 많이 줄이고 서민들이 이자 부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받지 않느냐. 예국 같은 경우 가스비 이런 거를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러거든요. 올해 초과세수가 80조 이상 세금이 더 많이 걷었다는 얘기는 그걸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초과세수가 이번에 오늘 주제가 아니라 네. 오늘 주제는 법인세를 깎아줄 게 아니라 초과세수가 생기면 힘든 서민을 지원해라 이거죠. 그렇죠. 지난 20년 동안에 근로소득세가 부담이 증가한 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어왔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세율까지 낮춰서 또 줄어져도 되냐 이거예요. 공평성에 맞지가 않는다. 국가 채무를 얘기하는 이유는 네. 재정 건전성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대기업도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느냐. 그렇죠.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은 초과세수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서민 지원을 해야지. 초과세수의 의미가 애시당초 수입을 축소해서 보고했다 이거예요. 더 많이 수입이 들어올 게 있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지출을 그만큼 적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국민들이 써야 될 돈을 더 걷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구나.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의도적으로 수입을 적게 잡아서 돈 쓰는 데 대한 기재부의 장악력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고, 초과세수 썼어야 할 돈을 쓰지 않았던 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서민을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지금 재벌들 세금을 어떻게 깎아줄까 이 고민을 왜 하고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2월달에 돈 적게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으로 자기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걸 편성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그런 점에서 83조 이상을 초과세수 생길 거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지금은 법인세 인하를 논쟁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추가세수 생기가지고 그걸로 지금 힘들어진 서민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논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장에 넘겨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초부자 감사할 돈으로 서민금융지원, 물가지원금, 노인일자리 확충을 오히려 하라. 알았어요. 예. 오늘은 끝났다는 말도 없었는데 오늘은 자동으로 그냥 쿨하시네?